저는 ENTP 아니면 ENTJ. 미국에서 했을 때 ENTP 나오고 한국에서 하니까 ENTJ 나오더라고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ENTP 성향이 아이언맨이다. 우리 남자들이 로망이거든. 또 우리 다 그렇잖아요. 다 필요 없어. 마블 다 아이언맨이 최고야. 일단 돈 많고 그리고 막 살고 능력 많고 똑똑하고, 왜냐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제일 자유로운 것 같아요. 어벤져스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캡틴 아메리카 진짜 싫어. 그런 사람 딱 싫어 정말. 그 바른 생활 사나이, 뭐 스파이더맨도 필요 없어. 일단 마스크 계속 쓰고 다녀야 되고 뭐 다 필요 없는 거야. 아이언맨이 최고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술이 바꾸는 공간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4세기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농경지가 어디에 가깝게 있는지, 혹은 내가 장사할 수 있는 시장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거를 잘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했다면은 18세기에 태어난 사람한테는 내가 사는 도시가 석탄 채굴이 가능한 곳인지 이게 또 중요한 요소였겠죠. 근데 20세기에 태어난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석탄이 채굴되는 곳하고 가까운 데 사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인터넷이 잘 터지는 데가 더 중요한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시대가 계속 바뀌면은 그거에 따라서 내가 필요로 하는 공간이 좀 달라지고, 그리고 내가 사는 주거가 됐건 아니면 일하는 곳이 됐건 새로운 공간의 형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지난 몇십 년 동안 체험해 본 것 중에 가장 큰 공간의 변화를 가져다 준 거는 이제 스마트폰일 거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공간의 의미를 많이 바꿨는데, 그게 향후 이상기후라든지 아니면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IT 기술이 더 발달해서 뭐 메타버스가 나온다든지 AR, VR 기술이 발달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공간이 어떻게 바뀌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될 것 같다, 약간 SF 작가가 됐다는 기분으로 이 공모전을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칠 거는 저는 이제 메타버스 공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공간이 되게 부족하고 이상기후가 생기면서 우리의 피지컬 스페이스에서의 운신의 폭은 점점 좁아지고 인구는 한 100억 명까지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 필요를 해결하는 뭐가 이제 두 방향으로 갈 거라고요. 하나는 야, 공간이 무한대로 펼쳐진 우주로 가는 게 낫겠다. 그게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화성 식민지 뭐 이런 얘기 하는 거겠죠. 또 하나가 메타버스 가상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에너지 효율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화성으로 가는 거는 좀 에너지 효율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핵융합 기술이 완성되기 전에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얘기인 것 같고, 그나마 우리의 세대 안에서 가장 현재 우리의 공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거는 이제 IT 기술의 발달로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더 많은 인간의 행동들이 일어나는 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건 이제 새로운 세상이죠. 분명히 메타버스로 갔을 때 오프라인 공간에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든 케어해야 되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오프라인 공간도 포기할 수 없을 거라고요. 그럼 이게 오프라인 공간은 어떻게 바뀌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가?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3D 프린터가 앞으로 발달을 하는 거가 우리 오프라인 공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해요. 3D 프린트로 건물을 짓기 시작하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사실은 50년 전, 100년 전에는 당연히 우리는 원목을 깎아서 한옥으로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가 1960년대, 70년대 들면서 철근 콘크리트라는 재료로 건물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막 열심히 지었어요. 근데 지난 5, 60년 동안 건물을 지으니까 오히려 한옥 원목으로 깎아서 지었던 한옥이라는 건물이 더 가치가 더 높아지는 현상이 생긴 거죠. 앞으로도 20년, 30년 지난 다음에 3D 프린터로 건물을 많이 짓게 되면은 1970년대 철근 콘크리트로 지었던 건물이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만큼 밀도가 낮게 지은 건물도 없을 것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북촌의 한옥을 좋아하는 거는 단층짜리 집인데, 이제는 우리는 단층짜리 집에 살 수 있는 밀도의 도시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7, 80년대 지어진 12층짜리 아파트도 정말 저밀화된 공간으로 사람이 한 땀 한 땀 콘크리트를 부어서 건물을 지었네, 이런 시절이 올 거라고요, 앞으로. 그렇다고 3D 프린터로 가는 건물로 안 갈 수는 없을 거고, 간다면은 어떻게 바뀌는 게 좋을지. 우리가 이런 미래를 예측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과거로부터 배우면 돼요. 과거에 20세기 초반에 르코르비제라는 건축가가 대가가 될 수 있었던 거는 당시에 신기술이라고 하는 철근 콘크리트와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기술을 적극 도입해서 최초의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유니테 다베다시온 같은 거를 설계를 했잖아요.
그게 지금 와도 혁신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새로운 재료와 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기술, 어떠한 걸 적용할 것인가 볼 때는 재료를 어떤 걸 쓰느냐가 건축에서 되게 큰 변수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대에 3D 프린터라는 기술이 나왔을 때 건물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것도 한번 가능성도 생각해 보시고 그거에 대한 한계점이 뭔가. 현재까지는 뭐가 문제냐면 고층 건물을 짓기가 어려워요, 3D 프린터로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은 이상 기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물론 거기에는 스마트팜에 대한 얘기도 나와야 되겠죠. 실내에서 농업을 하는 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뭐 당연히 우리가 아는 정도 수준은 그냥 실내에다가 농사를 지으면 되죠. 이 정도 수준밖에 모르는데, 만약에 실내 농사를 짓는다면 이게 도심에 지어지는 게 맞는지 아니면 도시 외곽에 지어지는 게 맞는 건지, 우리의 그 기본적인 인프라스트럭처하고는 어떻게 연결되어야 되는 게 좋은지, 앞으로 뭐 향후에 모든 것이 텔레커뮤니케이션이 발달해서 지하철이 거의 쓸모가 없어지면 지하철 터널에다가 스마트팜을 짓는 게 좋은 건지, 버려지는 상업시설에다가 그걸 짓는 게 대한 건지, 뭐 여러 가지 상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렇게 바뀔 거면은 버려지는 공간이 생기고 그런 걸 어떻게 쓸 것이냐. 사실 뉴욕의 하이라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이제 기차로 물류를 하다가 도심 속에 기차가 다닌다는 게 말이 되냐. 그 석탄 연기를 뿜어내면서 그거를 셧다운을 시켰죠. 그러니까 2층에 있었던 그 철길이 버려진 상태로 몇십 년이 있었고, 그게 나중에 이 시대에 필요한 공원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게 뉴욕의 하이라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기술이 바뀌면은 버려지는 사각지대의 공간이 나오고, 그걸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거창하게 건축 철학적으로 고민을 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 건축가의 기본적인 자세는 우리는 솔루션을 찾아야 된다. 서바이벌 키트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시대에나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몸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우리 세대의 소명은 환경이 많이 망가진 상태에서 역사상 어느 시대보다도 많은 인구를 먹여 살려야 되는, 공간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숙제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거를 건축가가 풀어주지 않으면 누구도 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많은 인구가 이 안 좋은 환경에서 어떻게 적은 에너지를 쓰면서 뭐 어떤 천재 과학자가 나와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제일 감사하겠지만은, 그게 안 된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최적의 솔루션을 찾을 것이냐,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20세기 초반에 고민했던 사람은, 르꼬르비제 같은 사람들은 야, 고층 아파트를 지어서 살아야지, 이걸 얘기했던 거고,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거의 한 딱 100년 된 것 같거든요. 그 르코르비제가 빛의 도시라고 하는 그런 현대식 도시를 꿈꿨을 때, 고층 건물의 도시를 만들었을 때가 2020 몇 년도니까 한 100년 지났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우리가 그때는 가지고 있지 않은 가상공간이라는 기술도 갖고 있고, 다른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서바이벌 키트를 만들 것이냐, 이 공간의 서바이벌 키트를, 그거를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공모전에서 제가 바라는 거는 그런 창의적인 생각이에요. 정말 품 팔아가지고 열심히 학교 작품 약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내는 그런 거 말고요. 정말 창의적인 생각으로 승부를 걸었으면 좋겠다. 그게 좀 미비하더라도.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빼먹었는데 자율주행이 진짜 중요한 변수거든요. 자율주행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의 모든 도시 구조나 여러 가지 것들이, 왜냐면 주차장도 많이 필요 없어질 것이고, 기존에 있었던 그 많은 주차장들이 다 쓸모 없어지게 될 가능성도 많고, 혹은 자율주행이 되는 순간 자동차가 집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빌딩에 플러그인 냈다가 빠져서 숲속에 가서 혼자 살다가 뭐 화장실이 필요하거나 할 때만 잠깐 어디에 도킹해가지고 쓴다든지 샤워를 한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우리의 공간의 해체와 재구성이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 안에서 또 다른 변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모여서 할 것이다라는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도시가 해체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지는 않는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1960년대, 여기서도 역시 또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자동차가 보급이 되고, 내연기관과 디트로이트에서 자동차의 대량 생산이 막 이루어졌을 때 고속도로라고 하는 걸 엄청나게 미국에서 깔기 시작을 하면서, 고속도로라는 인프라와 자동차 산업이 합쳐져서 서버범이라고 하는 게 나왔잖아요. 교외에서 사는 것들이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사이드 이펙트로 나온 게 슬럼화된 도심의 할렘 같은 데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변수가 냉장고라고 하는 변수예요. 냉장고가 생기면서 내가 일주일치 장 봐가지고 슈퍼마켓에서 봐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되는 거니까 내가 굳이 식료품 가게 근처에 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심을 떠나서 교외에서 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라는 인프라와 냉장고라고 하는 기술과 자동차 산업,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라이프 스타일이 확 바뀌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계속 누적되다가 다시 지금 와서는
도심으로 이사 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4인 가족으로 아이를 2~3명 낳으면서 살던 시절에서 아이를 점점 안 낳는 1인 가구 중심으로 우리 인구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애도 없는데 교회에서 마당 넓은 잔디 깎아봐야 뭐 하겠어요. 애들이 거기도 근처에 학교 가까운 운동장 넓은 학교에 다닐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우리의 주거의 선호도가 다시 바뀌는 거죠. 1인 가구가 늘어나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짝짓기가 제일 중요한 거죠. 클럽이 가까워야 되는 거고 카페가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마당 넓으면 뭐 하냐고. 같이 놀 이성 친구가 없는데. 그러니까 다시 도시로 모이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변수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현대도시에 와서는 뭐 AR, VR도 있을 수 있고 자율주행도 있을 수 있고, 자율주행이 어떤 식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될 것이냐를 예측하는 데에는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예상하는 인간이라는 사람의 중요한 가치관이 뭐고 거기에 우선순위가 뭔지 그게 이제 반영이 되겠죠. 뭐 누구는 아직까지도 애를 낳는 게 중요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누구는 애를 미쳤다고 왜 낳냐, 내가 앞으로 120살 살 텐데 내가 즐기고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애 낳고서 묶여가지고 애 학교 보내고 이러는 거 싫다,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의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미래를 상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떠한 생각이 됐던지 간에 정답은 없습니다. 얼마나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저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냐, 저와 여러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냐가 생각의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이렇게 될 거라고 난 생각한다. 그게 그 과정이 중요한 거죠. 자율주행 되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항상 물어볼 겁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그 과정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것들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저는 항상 관심을 두고 있는 거는 관계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내려가면은 그 사람들이 시골에 가서 집 짓고 어쩌고 하는 것들을 자연하고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니까 집에서 맨날 나는 자연인이다 풀어보시는 아저씨들, 두 가지 목적인 거예요. 혼자 있고 싶어서, 가족들과 떠나서. 두 번째는 자연으로 가고 싶어서 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근데 시골에 안 가잖아요, 다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가는 순간 도시에 있는 많은 시설들과 단절되거든요. 많은 친구들과 극장과 카페와 이런 것들로부터 단절되기 때문에 또 못 가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미래에 어떤 주거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 자연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그게 전 핵심인 것 같아요. 현대도시 아파트들이 비난받는 이유는 뭐 좋은 집, 온수 나오고 주차 잘 되고 하지만은 자연하고의 단절이 많았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거고, 시골에 가서 귀촌해가지고 사는 것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럼 건축가는 항상 제가 요구하는 거는 2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 그거를 앉아가지고 까만 토끼, 하얀 토끼가 있는데 후진 애들은 까만 토끼가 좋은 거라고 가르치려고 들어요. 또 딴 놈은 하얀 토끼가 좋은 거라고 가르치려고 들고, 너가 도시에 살려고 하는 거는 네가 성품이 물질 본능적이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자연에 가서 사는 게 옳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반대로 도시에 살려고 하면서 자연을 또 그 정도는 네가 포기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거를 계속 도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답을 안다면 제가 벌써 발표를 했겠죠. 저도 여러분과 같이 고민하면서 심사를 하면서 저도 영감도 좀 받고 싶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혹시 많은 것들이 좋은 게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도전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젊은 학생들이라면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앰비셔스해야 된다고 봐요. 그거는 그냥 어디 마케팅 소비조사 해가지고 뭐 하는 정도 수준의 그런 상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거보다 더 판을 뒤집는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는 19세기에 예쁜 마차 디자인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자동차를 생각해내는 아이디어의 혁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기존에 있었던 그런 스마트 기기를 담는 그런 그 정도 수준 하시면 안 되고, 그거보다 훨씬 더 제가 볼 땐 좀 황당하다고 할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의 거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단적인 예로 저런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무슨 공모전 주제인지는 몰랐는데 고속도로를 쫙 달려가는데 항상 자동차들이 바람을 일으키잖아요. 소음을 일으키고 먼지를 일으키는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의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그 자동차가 빨리 지나가면서 일으키는 그 바람을 이용해서 풍력 발전기를 만든 거예요. 자동차 고속도로에 항상 난간은 있잖아요. 그 난간을 풍력 발전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가 갈 때마다 그 바람으로 얘는 전기를 만들어요.
전기를 만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전기를 만들어서 밑에 있는 지하수를 끌어올려 가지고 이걸로 물을 줘서 주변을 녹지를 만드는 거예요. 뭐 이런 생각을 하자는 얘기예요. 제 말은 기발하잖아요. 그건 항상 있어 왔던 거고 되게 노이즈라든지 먼지나 이런 건데 부정적인 에너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를 이 사람은 더 긍정적인 환경으로 바꾸는 걸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낸 거잖아요. 그런 거를 저는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이건 뭐 현실성이 없고 뭐 야, 이건 너무 이상적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루저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항상.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바꾼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신경 쓰지 마시고 정말 기발하다고 하는 생각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학생이 졸업작품이었어요. 외국인 학생의 졸업작품이었는데 뭐였냐면 이 친구가 바라본 거는 홈레스가 문제였어요. 홈레스들이 많았거든요. 8, 90년대 뉴욕 같은 데 홈레스가 문제죠. 이 친구가 그 홈레스 문제를 사회적 이슈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했는데 그럼 홈레스를 어떻게 해결할까 보니까 이 사람들이 홈레스인 이유가 직업이 없어서인 거예요. 직업이 없으니까 렌트비를 못 내서 여기는 길바닥에 자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왜 직업이 없을까? 멀쩡하게 옛날에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한번 잘려서 집 밖에 쫓겨나면 직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할 때 냄새가 나서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더러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취직을 하려면 깨끗한 샤워를 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홈레스의 문제를 샤워를 공짜로 할 수 있게 해주자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럼 샤워를 할 장소가 없잖아요. 그때 자기가 뉴욕을 딱 봤더니 3가지의 공짜가 놀아다니는 게 있었어요. 하나는 옥상이 안 쓰이고 있다. 그러니까 뉴욕은 옥상에 이렇게 물탱크들이 옛날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그런 직수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큰 물탱크들이 다 뉴욕에 가면 있어요. 그 물탱크가 있고 두 번째는 뉴욕은 수도세가 공짜예요. 록펠러 재단에서 돈을 다 대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공짜로 노는 게 뭐냐면 뉴욕에 가시면은 맨홀 뚜껑에서 김이 막 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20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그러한 온수 시스템인데 스팀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진 스팀들이 계속 바깥으로 배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짜로 남아도는 열 에너지, 공짜로 남아도는 옥상 공간, 공짜로 제공되는 공짜 수도세. 이거를 합쳐가지고 옥상에다 물탱크 밑에 샤워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홈레스들이 가서 샤워를 할 수 있게 해줘서 이 사람들이 홈레스를 탈출하게 하자.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기발한 아이디어인 거죠. 시작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을 해서 그거에 대한 현실적인 솔루션까지 그 중간에 몇 단계 이 사람이 사고를 하는 거죠. 건축가들이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폐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 그거를 합쳐지는 그 연결고리는 정말 창의적인 생각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제가 제일 부러운 거는 모 나라에 어느 특정 나라를 지쳐서 모 컴피티션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몇십 년, 50년 넘게 계속해서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거든요. 그 할 때마다 아마 첫 번째 1회, 2회, 3회에는 별 볼 일 없었을 거라고 봐요. 지금은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는 공모전이 됐고 매번 볼 때마다 정말 반짝반짝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거기에 넘쳐나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룡장학재단에서 하는 이 공모전이 그렇게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한국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와서 좀 냈으면 좋겠고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게 그거예요. 1990년대 초반에 냉전이 끝나기도 전이었는데 소련이 붕괴되기 전에도 80년대 후반 이런 때에도 그 공모전에는 러시아, 그 당시에 소련이었죠. USSR 마크로 낸 애들도 내고 차이나 애들도 내고 미국 애들도 내고 일본 애들도 내고 다 냈어요. 그래서 그 경합을 막 벌였거든요. 그게 되게 부러워 보였어요. 국경을 뛰어넘어서 건축가라면 사실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는 사실 또 원대한 거거든요. 그런 원대한 목표를 갖고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젊었을 때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는 정말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걸 해본 사람이 건축을 하는 것과 답을 못 찾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고민조차도 안 하고서 그냥 계속 건축을 하고서 뭐 일단 생각하고 뭐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건 뭘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수준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게 지금은 차이가 안 날지 몰라도 20, 30년 지나고 나면은 그 두 건축가의 수준과 길은 완전히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여러분이 한번 몇 달은 치열하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